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최초로 공진을 활용해서 음성 센서를 개발한 기업 프로닉스의 김기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이랑 같이 만나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프로닉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기수입니다. 네, 프로닉스 사실 그 방송 전서부터 어떤 기업인지 상당히 기대를. 네. 사실 그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일단 그 프로닉스 시청자분이 요즘은 기업 명칭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네. 상당히 많거든요. 네. 프로닉스 어떻게 푸셨는지 간단합니다. 네네. 그 flexible electronics를 합친 단어인데요. 그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이제 유연한 전자소자, 네네. 네,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기술이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음성인식 센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말씀해주시죠. 네. 마이크로 LED 기술이 있는데 둘 모두 유연한 형태로 전자소자를 만들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음성인식 센서는 유연하기 때문에 공진할 수 있고, 마이크로 LED는 유연하기 때문에 구부러져서 이제 저희가 웨어러블로 쓰거나 네네. 피부에 붙여서 쓸 수 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플렉서블한 일렉트로닉스다가 합쳐진 뜻이라고.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컨텍스트에 굉장히 유용한 핵심적 맞습니다. 기술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프로닉스 사실 제가 이 기업의 브랜드 관련해서 좀 일찌감치 국제금융시장을 이렇게 종사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기업 명칭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프로닉스 굉장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창안됐습니까? 이게 이제 저보다는 사실은 이 회사 자체를 처음에 교원 창업으로 만드신 카이스트의 이건재 교수님이 만드신 이름이에요. 네네네. 저희는 사실 이제 그 지분을 인수해서 인큐베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워낙 그 유연 방막 소재, 그 방막으로 어떤 사물을 뜯어내서 그걸 소재로 활용하는 게 이제 이건재 교수님이 원래 전문이십니다.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필드 중에서 유연한 방막 형태를 가진 소자를 만드는 기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플렉서블하고 일렉트로닉스를 합쳐서 아마 이름을 만드신 것 같아요. 오늘 그 처음부터 저랑 그 시청자 여러분 공부를 많이 시키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네. 방막, 네네.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거 좀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기 설명을 좀 바랍니다. 드리면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물이든 그 사물을 이제 아주 얇은 막의 형태로 이제 뜯어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마이크로 LED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 웨이퍼 중에서도 네네. 발광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빛을 낼 수 있는 부위. 네네. 사실은 그 부위만 필요하거든요. 다른 부위가 일반적으로 마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통 그런 걸 저희가 미니 LED라고도 하고 네네. 또는 이제 이전에 LED라고도 하고 그래서 뭐 LED 마스크 같은 것도 나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냥 웨이퍼를 다 잘라 놓은 거죠. 방막만 뜯어낸 게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웨이퍼를 잘라 놓으면 얘를 플렉서블하게 쓰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전에 그 LED 마스크 같은 경우는 네네.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 여러 측면. 가지 단점이 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피부에 딱 밀착해서 접촉시켜줘야 되는데 플렉서블하지 않으면 피부에 밀착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효율이라든가 네. 이런 측면이 사실은 증가되겠죠? 빛이 반사돼서 네네. 효과가 매우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 4mm 정도만 떨어져도 한 80% 반사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LED 빛은 그 레이저 빛에 비해서 직진성이 약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 반사된 빛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 열로 바뀝니다. 네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41도를 후끈후끈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네네. 그런 피부가 저온 화상을 입죠. 저희 피부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네네. 41도를 넘어가는 상태에서 오래 방치되면 화상을 입습니다. 근데 네네. 저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실제 단백질은 변성이 되고 네네. 이제 온갖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네. 굉장히 획기적인 기업이 왔다. 네네. 그동안 그 LED라든가 이런 데 여기 맞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출연했었거든요. 네, 워낙 네, 그 시청자들이 관심이 높다 보니까. 네네. 근데 조금 전에 이렇게 인식들을 확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 같이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네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방막에 이어서 네. 또 공진 네, 이 기업을 네. 두들겨 보니까
공진이 또 유명하더라고요. 네, 네. 공진은 또 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 설명을 드리면 이제 조금 아까 설명드린 건 이제 마이크로 LED 기술을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번에 설명드리는 건 이제 음성 인식 센서를 네네네. 이제 이거는 어떤 물체든지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동일한 주파수가 와서 닿게 되면 같이 떨립니다. 네, 그걸 이제 저희가 공진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네. 왜 저희가 보면 바람 주파수랑 다리 주파수가 맞아서 다리가 막 크게 흔들리다가 그러게요. 무너진다든지 예. 그 바람의 힘만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건데 네네네. 그게 이제 주파수가 맞았을 때 막 공진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줄을 혹시 기타 치시는 분들은 그 음을 맞추실 때 한쪽 줄의 음을 완벽하게 잘 맞추면 밑에 거랑 딱 맞아떨어지면 손을 안 댔어도 기타 줄이 같이 떨리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공진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영화를 보다가 네, 바람 자체를 보면 저 큰 다리가 맞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데 네.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막 예. 물결처럼 출렁이면서 네, 물결처럼 출렁여서. 그게 이제 능동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원래는 바람의 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만 움직여야 되는 다리가 네네. 고유 주파수가 맞아떨어지게 되면 다리 자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이제 부러지는 상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강도 실험, 피로도 검사 물리학에서 했을 때도 네, 그냥 그 뭐 폭탄 같은 게 꽈더라도 무너지지 않다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풍 정도인데 무너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네네. 힘이 왔을 때 네네. 수동적으로 그 힘을 받으면서 얼마나 버티느냐를 검사한 것이고 네네. 근데 이게 주파수가 맞아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땐 그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네. 예,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이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만큼 이제 좋은 쪽으로 되면 기업의 밸류를 큰데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만큼 네. 효율성이 그렇죠. 증대되고 네. 그런 측면인데 일단 우리가 순서에 의해서 방막은 어느 쪽에 실생활에 적용되는지 좀 네. 이렇게 좀 그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이제 저희가 음성인식 센서 쪽은 네네. 요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가 네네. 이제 저희가 말을 하게 되면 네네. 공기가 떨려서 사실은 예, 저희가 그걸 듣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기존의 음성인식 센서는 저희가 말을 하면 이 공기 떨림이 이렇게 전기를 걸어놓은 사이에 있는 얇은 막을 움직여서 네네. 예, 여기 전기장이 형성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막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 보통 컨덴서형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단점은 저희가 말을 했을 때 공기 떨림이 멀리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지금은 마이크 성능이 점점 좋아져서 고성능 마이크가 많아서 좀 떨어뜨려 놓고도 잘 되지만 네네. 예전에 저희가 막 그 처음에 핸드폰 나왔을 때 이렇게 되고 우리 집 하셨던 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되게 잘 알아듣는데도 네네. 조금 좀 띄워놓고 떨어지면 안 하면 되죠. 이제 예. 못 알아듣죠. 예. 왜냐하면 이제 가까이 붙여놓으면 공기 떨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막이 확실하게 움직이고 전류가 확실하게 나와서 이제 저희의 음성을 이제 전류적 신호로 쉽게 바꿀 수 있는데 네네. 이게 좀 떨어져 있으면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왜냐하면 공기 떨림이 덜 하니까. 네. 제가 그 학생들에게 강의하다 보면 네. 지금은 뭐 시설이 첨단돼 가지고 이게 사용이 무궁무진할 수 있다는 게 네. 여기서 하더라도 마이크 설치하더라도 그냥 천장을 타고 마이크로 지금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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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과 관련돼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네. 그건 이제 기존의 마이크들이 성능을 이제 높이는 겁니다. 이제 성능을 높여서 이제 좀 멀리서 얘기하더라도 잘 잡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네. 성능을 높인다 함은 이제 증폭을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네. 전류는 적게 나오지만 네네. 그걸 증폭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증폭을 많이 하면 저희 목소리 신호도 증폭이 많이 되지만 네네. 주변에 있는 소음 신호도 똑같이 증폭이 많이 됩니다. 그만큼 피로도를 많이 느끼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네네.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네네. 그것이 저희가 보청기라고 한다면 네네. 시끄러운 환경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이 보청기 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소리를 증폭하기 위해서 주변 소음도 엄청나게 같이 증폭이 되니까 정신이 없으셔서 보청기를 그거만 이게 두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보통 그거를 저희가 또 어려운 얘기인데 SNR, Signal to Noise Ratio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소음 사이에서 네네. 내가 듣고자 하는 음성을 얼마나 깨끗하게 잡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이크로폰의 가장 중요한 이제 기능이죠. 사실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은요. 시장성을 이렇게 볼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
사실상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네네. 이렇게 그 그럼요. 예, 이런 이제 시장이 아주 잠재 난청 시장으로 보면 인구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고 네네.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측면은 어쨌든 미래 사회가 AI로 갈 거라고는 다 인정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람이 AI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자판을 치거나 네네. 말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럼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판을 치진 않겠죠. 네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그 휴먼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요. 네네. 결국은 이제 사물과 음. 인간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하는 쪽으로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예, 그럴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사물이 인간의 말을 잘 알아들어 줘야 되는데 네네. 멀리 있더라도 시끄럽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잘 알아듣듯이 네네. 사물이 그걸 잘 알아들어 줘야 사고도 안 생기고 문제도 없고 그러겠죠. 근데 기존의 마이크로폰은 거기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 특히 거리가 한 3, 4m 정도만 떨어져도 거의 잘 못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들으면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작동하거나 사람의 오작동하고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되거나 예. 또 한 가지는 네. 그 기계나 또는 뭐 전자제품이 자신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죠. 아, 저희가 지금 제가 주필님과 말씀 나누면서 나는 누구랑 얘기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혹시 집에 그 인공지능 그 보통 비서 뭐 이런 거 오케이 구글이나 이런 네네. 것들을 갖다 놓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TV가 얘기를 해도 대답을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누가 얘기하는지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근데 향후에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방송 전에 우리 김 대표님이랑 같이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문도 있고 성문도 있다는 이게 맞습니다. 뭔지요? 이제 저희의 그 목소리가 이제 그 주파수 레벨로 쫙 이렇게 늘려서 분석을 해보면 네네. 저희 마치 그 지문에 있는 것처럼 네네. 그 주파수대 특성이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한 사람이 존재하면 하나의 성문이 존재합니다. 쌍둥이라도.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구별을 할 수 있죠. 유일하게.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보면 음성으로 이렇게 은행 가더라도 네. 톤이 비슷한 사람이라든가 음성 색깔이 비슷한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도난 사건도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세계에서 보면 성문이 하나라 그러면 그런 거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그걸 시큐리티 측면에서 네네. 예를 들면 녹음된 테이프를 갖고 왔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네네. 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네네. 그런 걸 차치하고 네네. 예를 들면 직접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인지 구별해낼 수 있죠. 네. 그래서 향후에는 사실은 그 인공지능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상대의 얘기를 저희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네네. 자연스러운 거리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네네. 현재 그 마이크로폰인 그 네네. 음성인식 센서는 저희가 판단으론 상당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로봇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그런 문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그런 점을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 프로닉스가 굉장히 좀 중요한 기업을 모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갖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그 김 대표님이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네네. 현재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네. 그 마이크로폰 저희가 이제 음성인식 센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 그냥 마이크라고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말을 한 거를 증폭해서 스피커로 내보내면 그냥 마이크로폰처럼 쓰는 거고 그거를 기계가 인식을 하면 이제 음성인식 센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마이크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전에는 코일형이라고 그래서 네네. 이렇게 전선을 층층 감은 걸로 썼습니다. 그래서 막 감전당하고 그랬었죠. 네네. 굉장히 기억납니다. 위험한.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콘덴서형 마이크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밀폐된 상태에서 이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홀만 뚫어놓고 네네. 이렇게 전기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네, 막을 예, 넣어서 예, 하는 예, 예. 콘덴서형으로 됐다가 네. 그거를 이제 대량 생산하고 소형화하기 위한 왜냐하면 핸드폰에도 그래서 이제 맴스 마이크로폰이라는 형태로 이제 진화해서 발전해 왔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형태는 콘덴서형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 마이크로폰을 어떻게 진화했느냐 설명하면 코일형에서 콘덴서형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네네.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 거는 저희가 이제 F파스라고 하는데 네네. 줄여서 이제 그렇게 씁니다.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공진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소음 대비 그 음성 인식률, 그러니까 SNR, 시그널 투 노이즈의 네네. 그 비율이 네네. 저희 게 월등히 높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거리 문제나 정확도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저희는 이 MEMS 마이크로폰 시장에서 저희 F파스 마이크로폰 시장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현재의 그만큼 혁명적으로. 예, 네네. 현재 전 세계의 뭐 99%는 네네. 콘덴서형 또는 이 MEMS 마이크로폰이 네.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전에 그 시장을 개척한 상태에서 네. 혁신적으로 보면 그만큼 이 프로닉스의 그 시장은 무궁무진하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실 네네. 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다 보니까 처음 파트너도 굉장히 세계적 기업, 제가 보기에는 알파벳과 이렇게 이런 기업이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랬는데. 네, 그렇잖아요. 제가 요거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네네. 했는데, 그러니까 모 언론사에서 저걸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팩트는 네네. 저희가 세계적인 IT 기업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와 여러 군데. 공동 연구 개발 혹은 기술 이전을 위해서 컨택을 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특정 회사와 뭐가 결정된 건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사 났을 때 제가 깜짝 놀라서 이 기자분한테 사실 메일도 보냈어요. 네네네. 이거 아무것도 픽스된 게 없는데 네네. 또 이제 저희 또 주주사 중에 상장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 네네. 이거는 좀 조심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팩트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네네. 이제 미국의 지사를 설립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아주 훌륭하신 CEO도 저희가 뽑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기라성 같은 그 어드바이저리 보드, 그러니까 저희의 그 기술을 미국 시장에 알릴 네네. 아주 뛰어난 그 자문 이사회를 구성을 저희가 다 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하고도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저희를 이제 알려야 되니까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줄 그 가치 평가 회사도 네네. 아주 그 유수의 기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달 미국 나갔다 왔는데 네네. 그 기간 동안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제가 지금 귀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1월에 CES에 또 저희가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스베이거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저는 아마 미국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업인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 이렇게 나온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정직하게 여기시는 분이 근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확실하고 또 사실상 뭐 초창기에 특정 그 알파벳이면 알파벳 훌륭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실 특정과 가점 이렇게 고정되는 것보다도 저희 국제금리시장 관행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과 이렇게 협의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을 이끄는 데는 더 좋거든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네네. 사실 저희는 네네. 물론 이제 그 글로벌 거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들이 배타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어서 네네네. 그런 요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희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선 사실 그렇게 배타적으로 하기보단 그냥 저희가 그냥 여러 기업에 네네. 왜냐하면 저희는 어차피 궁극적으로 음성인식 센서를 생산하는 업체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회사들이 사실은 음성인식 센서를 만들거나 하는 회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네네. 그냥 AI를 사실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회사들인데 네네. 저희는 그냥 하나의 그런 음성인식 센서 공급 업체로서 있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예. 물론 이제 기술 이전이 뭐 좋은 가격에 잘 되고 하면 뭐 쉽게 얘기해서 승부는 빨리 날 수 있겠지만 네네. 저희 입장에서는 꼭 그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다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도 이렇게 뭐 상장이든 뭐든 한국의 시장에 맞추는 것보다도 글로벌 마켓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런 쪽도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는데 분양님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조금 어쩌면 시청자분들이 생소하실 네네네. 걸 조금 예. 말씀드리면 네네. 그 GDP 대비 R&D 투자 비율, 네네. R&D 비용 투자 비율이죠.
우리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그러니까 네.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여쭤보면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기도 하고 간혹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스라엘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2위 국가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냐고 제가 여쭤보면 거의 잘 모르시죠. 예, 한국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데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네, 정말 많고 그 기술의 시장은 절대 한국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절대 한국일 수가 없고요. 그거는 결국은 저희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나갈 건지를 생각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런 기술을 선택하고 그런 기술을 인큐베이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처음에 회사를 만들고 진행될 때부터 이거는 글로벌리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기부터 진행을 했고 네네. 저희가 이번에 지사를 만든 이유는 이제 양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갖춰질 상태가 됐기 때문에 네. 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간 거고요. 네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는 궁극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양산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양산 체계를 하면 저희가 완벽하게 양산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양산이 가능한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저희 같은 기술은. 그래서 이제 아까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는 초기부터 이 기술은 글로벌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기술입니다. 이 프로넥스의 그 조직의 특성을 봤더니 굉장히 플렉시블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대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기업의 그 사명 중에는 네네. 당연히 이제 일자리 창출도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양산으로 가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대량 생산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대량의 매출을 일으키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하는 상태 전까지는 네네. 사실은 저희가 보통 버닝 레이쇼라는 말을 하는데 돈을 그렇죠. 네네. 태우는 네네. 과정이거든요. 그게 뭐 그래서- 너무 길어서 문제죠. 네네. 그 사실 거기를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초창기에는 인력 구조를 무겁게 가져가서는 아주 상당히 핵심입니다. 그게. 네네.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카이스트에서 교원 창업이 됐던 그 회사고 네네. 물론 저희가 그 지분 대부분을 인수했지만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지속적인 연구는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와 연계를 해서 연구 용역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 내부 인력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의 일을 할 수 있는 글로벌리 그 저희 회사를 잘 알릴 수 있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IR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수 정예의 인원으로만 네네. 이제 사실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글로벌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되면 네네. 상당히 그 고용 창출도 많이 할 수 있고 네네. 또 저희가 기술적 우위와 저희가 이제 이 그 페이턴트가 특허가 한국과 미국에 다 내져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어떤 경쟁자가 나오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방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네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많이 노동집약적인 또 그 기업은 아니라서 네. 아마 저희와 향후에 같이 일하게 되시는 분들에겐 아주 좋은 그 환경에서 같이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티코 얘기에서 네.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기업의 그 수상 관련된 얘기도 좀 굉장히 이 기업의 특징이더라고요. 네, 그거 네.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그 네네. 뭐 저희는 네네. 그 예를 들면 뭐 어디에 뭘 내서 뭐 수상을 하고 사실 이런 거는 이렇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네네네. 뭐 어디 나가서 수상을 하고 하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다만 저희는 이제 특허를 내는데 주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특허가 저희가 어떤 핵심 특허가 있게 되면 사실은 이제 보통 그걸 특허 패밀리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 핵심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주변 특허를 사실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핵심 특허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특허 그만큼 라이프 그 익스펙테이션이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네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특허라는 것은 결국은 피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네네네. 저희가 얼마나 넓게 잘 잡아주느냐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특허 관련돼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내가 핵심적인 특허가 몇 개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고
그 핵심적인 특허가 있을 때 그 핵심 특허를 예를 들면 그게 물질 특허일 수도 있고 구조 특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네네. 그것들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도 이 특허에 문제가 되고 저렇게 들어와도 특허에 문제가 되게끔 생산 공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 쓰는 형태 등등에 대한 특허를 잘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네네. 사실은 거기에 일종의 굉장히 방어막이다 이게. 맞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보통 그런 걸 이제 패턴트 패밀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그런 것을 구축하는데 더 좀 저희는 집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허실 얘기 좀 말씀하시고요. 다음에 한번 꼭 네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네. 뭐 앞으로 뭐 기업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네네. 같이 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하여튼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꾸준히 어떤 기술적 완성도를 완성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량 생산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량 생산을 잘 완성해서 가능하면 좀 세계적으로 그 저희 기술을 내놓는 그런 좋은 그 전례가 되는 기업으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그 나와주신 데 대해서 한국경제TV의 조지현 대표를 비롯해서 임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